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안들의 정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 핵심 인물의 이제 신병 처리. 네. 쉽게 얘기해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재구속됐을 때 그런 기분을 한번 느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위에 있다고 느꼈던 김건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홍성원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제 기다릴 때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밤 12시 좀 넘어서 그때 나왔잖아요. 직전에 직전에 나왔던 12시 즈음에서. 예, 예. 웬만해서 제가 그때쯤에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 부부 중에 둘 다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례가 이거는 없다 보니까. 아니 네. 이거는 그 전략은 다르지. 그럼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갖고 또 하도 우리가 의심을 해괴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로. 그거 딱 속보가 뜨는 순간에 보고서는 정말 막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그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접한 겁니까?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된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의외로 좀 되게 뭐라고 할까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시하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누렸던 이 영화 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V0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왔던 지난 3년을 사실 국정 운영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 장면들이 그 유치한 거짓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요.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김건희 씨가 구속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예견했던 엔딩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켰던 그 김건희를 그럼 띄웠던 그 주변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게 만들었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제대로 평가받고 징계받고 혹은 뭐 처벌받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건희가 김은지 이제 얘기 왜 이렇게 잘해? 선배.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더 됐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저는 김건희가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화무시비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했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준 사람들이 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무시비농이 어차피 처음에 특검에서 처음 출두할 때 그 나온 한 말 아무것도 맞습니다. 아닌 저 같은 사람 그거의 중국 고사성어 버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 이 모든 책임은 다 쟤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잖아. 윤석열. 그렇죠. 네. 근데 어제는 또 엊그제는 보니까는 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영화를 찍었더라고. 이게 아니 이렇게 애틋한 그 상황인데 화무시비롱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제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다 떠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 네. 뭐 무슨 애트신이 뭐니 영화 찍고 앉았는데 맞아요. 거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말씀대로 뭔가 포장술, 기말술 이런 것들을 김건희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딱 그 이야기 저 들으면서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2021년에 학력 위조 논란 등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공식 데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브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맞다. 이제 그때도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공식 자리에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검소하고 자기한테 항상 만나면 밥 잘 먹었는지 물어봐주고 자기는 돈을 별로 쓰지 않지 후배들한테 밥을 잘 사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애틋함들을 보여주면서 그 혹자들이 거기에 이제 아이빌리브라고 하는 신승우 씨 노래를 갖다 붙이면 딱 맞는 장면이다 이렇게 조롱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말의 연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김건희의 본질은 사실 이명수 기자 등과 통화할 때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뒷담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리현상 이야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비하하는 자기 집 뒷방 아저씨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결과적으로 내는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구속됐을 때 단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봉지욱 기자의 폭로에 따르면 구속 직전에 마지막 지시도 계산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에 대한 저런 메시지는 아주 대외적인 하나의 이미지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면회는 갔어야지 그렇게 애틋한 사이라면은. 아니, 그렇습니다. 면회는 갔어야지. 네. 면회 한 번도 그야말로 안 가놓고서는
우리 다시만 아유 참네. 그리고 구교훈 기자가 어제 일가를 저희 방송에서 일가를 하신 바가 있는데 만날 뭐라고 거랍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공범이어서 무조건 만난다. 같은 법정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달 지나면 만나는데 이거를 지금 영영 못 보는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 둘이 대질도 한번 해야 돼 재판 전에. 아니, 그렇죠. 특검에서도 네. 진술이 대조를 해야 엇갈리는 되고.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예. 보면은요. 그런 상황인데 안 만나고 싶다는 뜻일까요? 뭐지? 아니 근데 예. 김건희가 여하간 윤석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특검이 구속 후에 부르니까 나오기는 했거든요. 다만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구속 심사 받을 때 마지막 판사 질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변호인들이 정말 아득했을 거야. 물론 변호인들이 그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 그 어쨌든 그게 자수서하고 진품이 제출됐다는 거는 변호인들이 알았으니까 제대로 된 변호인이었다면은 거기서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일체 언급하지 마라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것 같아. 아니면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성격상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진술 거부권을 언제까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쓸 수는 없을 거야. 분명히 말은 하겠지. 그런데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변호를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건대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똑같아. 지금이라도 빨리 국선 변호인으로 바꿔라. 아, 국선 변호인으로 바꿔라. 돈이라도 아끼는 게 지금 저 사람들은 변호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 만약 진짜 제대로 내가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특히 윤석열 변호인들은 오히려 윤석열은 궁지로 더 몰아넣고 있잖아요. 예. 어차피 저 사람이 뭐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니까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좀 뭔가 하나 좀 마케팅을. 발판을 만들자 예.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아끼는 게 그나마 최선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홍사훈 선배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김은지 기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 생각이 국선 드는데요. 변호인이 올지라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돈이라도 아끼라는 이제 홍사훈 이제 선배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와 별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속 전까지 김건희 씨의 수사 태도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진술들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현실을 이제 구속 이후에 마주하고 나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특검에 가서도 굉장히 위세당당한 모습으로 뭐 해당 검사의 프로필을 읊으면서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들어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게 구속 전후가 굉장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떤 변호인이 오더라도 김건희 씨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 피의자가 변호사한테 자기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해, 그렇게. 받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순간 변호사가 사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솔직해지면 이거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네, 한번 이제 와서 한번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어쨌든 그 가짜 목걸이가 모조품을 갖다가 갖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특검에서 한번 출석했을 때 과한 리액션으로 나 왜 저러나 싶었거든. 그냥 얼굴 가리고. 옷깃으로 예. 얼굴 옷깃 막 가리고 무슨 완전 그 동네 잡범 파렴치범 수준으로 막 오바를 했잖아. 나 그래서 왜 저러지? 그냥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모자이크 다 해줄 거고 이런데 왜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왜냐면 김진우는 저는 하여튼 그래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김건희 그 최은순 부동산 취재할 때 이 예. 사람이 그 김진우 씨가 저희한테 반론을 요청해 왔거든요. 그 당신들 보도 틀린 거다. 그러니까 하면 걸겠다 했는데 근데 일일이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한 거니까 만약 우리 보도가 틀리면은 것이라 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런데 네.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건설회사 이제 그 홍보실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말이 통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도 그 모조품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게 김건희의 그 아이디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도 김건희가 말하는 게 자기가 꺾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과하게 막 그 창피하게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가 가네. 예. 정상적인 사람의 예.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모조품을 갖다 놓고 이거 그때 그 뭐 바꿔치기 하고. 가짜라고 한 게 예. 이 핑계를 어느 정도 대야지. 그런데 김건희는 오빠 이거 돼. 오빠가 뭔데 빠져. 오빠한테도 그때 카톡에서 명태균 카톡에서도 뭐 나온 거 있잖아.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그러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퍼즐들이 이렇게 하나씩 풀리는 것 네. 같다는 하여튼 저만의 명상 취재야. 그게. 아니 이게 정말로 그 명상 취재지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주변에 하고 본인도 이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순순히 받아들여준 우리 검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자신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성공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봐주는구나, 이 정도로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난 3년 이상 쌓여왔던 경험치이기 때문에 김건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그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면 그건 김건희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김건희를 봐줬던 검찰과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다양한 어떤 권력기관들의 반성과 그리고는 뿌리 뽑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어떤 증거를 은폐하고 뭔가 빼돌리고 새롭게 사기를 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좀 더 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가짜 국정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유도해서 맞아, 거기를 기억납니다. 압수수색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들켜서 해당 작전을 짰던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자살까지 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증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들을 이제 김건희 씨는 과거의 사례부터 알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본인의 위세가 과거처럼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오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리고 합니다. 오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잠깐 도이치 가기 전에 네. 지금 김은지 기자가 중요한 얘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은 지금 검사들에 대한 그럼요. 수사 예. 박성재 지금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 맞아요. 검사 출신 중에 네. 그 박성재에 대해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시무정 뭐 이창수 여러 그 검사들 예. 내란에 관련된 검사들도 있을 때 우리가 의혹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이치 그 무죄 방면시켜준 그럼요. 예. 고의적으로 했다고 우리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언론에서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 네. 뭉갤 가능성 저는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저는 사실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게 외환 혐의만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그렇지. 될 수 있는지에 예.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떻게든 처벌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무풍지대로 지나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뭐 하다못해 형사 처벌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징계라도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일어난다. 김건희는 또 제2의 김건희, 제3의 김건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김건희를 제외한 주범들 심지어는 그 전주라고 하는 사람도 유죄 이제 판결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재기 수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계엄 이후에 황당한 기사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 게 12월 10일, 12일 작년 기사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관련해서 그 열심히 밤새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단독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사한다라고 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는 그것도 심지어는 재기수사 명령이 탄핵 이후인 4월 이후에 내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정치적이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발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저는 이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홍사훈 선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냐면은 만약에 홍사훈 선배가 KBS에 계실 때 그 보도가 9시 뉴스를 통해서 나왔더라면 김건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도이치 뭐 여러 번 취재했지만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KBS 9시 뉴스에서 한 번도 내보내준 적이 없어. 그냥 갈 때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인. 야 나보고 그럼 김건희 자백을 받아오라는 얘기야. 지금도 자백 안 하는데. 하여튼 그때 KBS 그랬지 뭐 그걸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좀 잘하면 되고 만약 그때 도이치 뉴스가 나갔다. 그러면 글쎄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안 나간 게 더
다행이었을 수도 그래요? 있겠어요. 네. 지금처럼 아니 저희 같은 이제 그게 나갔으면 일반적으로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아니 있지 동료 않을까요? 기자들 네. 입장에서는 9시 뉴스에서 공인된 방식으로 만약 보도가 나갔다고 한다면은 언론들의 후속 취재가 좀 더 활발했을 것 같고 물론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네.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맞아요. 훨씬 더 다층적인 보도가 아. 많이 나오면 아니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이제 인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 없어 괴물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면에서 네.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때 그 보도가 나갔었으면 KBS가 잘못이 크네. 세상을 바꾼 보도. 뭐 어쨌든 계엄까지 안 겪을 수 있는. 과거는 어쨌든 과거로 뭐 치고 그 나중에 지나갔으니까요. 과거도 네.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겠 잘못 따져야겠지만은 아까 도이치 지금 수사할 때 과거 수사팀들 있잖아요. 과거 수사팀들하고 지금 수사팀들하고 많이 이제 오버랩이 같이 네. 되잖아요. 그때 기소한 사람들 9명이잖아요. 9명에다 약식 기소까지만 하면 뭐 10대 명 되지만은 기소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이 사람들 6명인데 물론 김건희 최은순 포함되어 그 6명에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거든. 한 100억 가까이 벌었어. 야. 역설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은 한 명도 기소가 안 되거든. 저는 그 이유는 알겠어. 그 검찰에서 그때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싶은 뭔가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무혐의를 갖다가 김건희를 도장을 못 찍었지. 맞아요. 버텼다. 그런데 지금 수사에서 특검 수사에서 그때 이 큰 돈 번 20억씩 이상 번 이 사람들 왜 기소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검에서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를 밝혀내야만이 도이치 그 수사 검사들이 오명을 벗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 무슨 그야말로 뭔가가 무슨 사연이 있어갖고서는 이걸 갖다가 기소를 못하고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했는지 사연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수사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와서는 다 까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돼.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아니면 그때 이런 윤석열이 못하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못했다라든가 예를 들면 국민적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그 나머지 4명에 대한 진짜 큰 돈 번 4명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것만 그 4명이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수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예. 저도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절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지금 아직. 아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엔 지금도 이제 몰랐던 얘기들이 새로 등장하는 게 충분히 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를 빌려가지고 딴 주머니를 찾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3억을 이제 사면 계좌 만들었다라고 하는 김건희 씨 육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냐? 물론 저는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특검이 지금 출범한 지 시기적으로 엄청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찾을 수 있는 증거였다고 한다면 앞서의 그 검찰들은 뛰어난 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안 한 거지 못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고요. 아니 진짜 이 검찰 개혁 언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이 끝판왕에 김건희도 구속됐는데 검찰은 여전히 무풍지대다. 이거는 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범수 케이스가 놀라운 점은 주가 조작 일당이 있고 주포도 있고 뭐 조력자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 김건희가 그런 주포들과 내통해서 한 일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진짜 김건희는 대단한 사람이야. 돈에는 진짜 진심이야. 그러니까 그 김범수 계좌가 처음 보도가 났을 때 내가 그거 보고서는 내가 정말 밤에 속으로 낄낄 웃었어. 야, 이 사실을 이종호나 권오수가 알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3억이란 김범수 차명 계좌를 갖다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이종호랑 권오수랑 지금 그 주가 조작해서 올리고 있어. 그렇죠. 김건희 이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곧 뛰겠네 이거. 얘네들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자기 계좌로다 증권 계좌라고 김건희가 또 딴 주머니에 찰 수는 없으니까 네. 김범수가 너 증권 하지? 주식 계좌 좀 잠깐 빌려줘봐. 내가 좀 띄워줄게. 한 10,000원 줄게. 하고선 그 계좌를 끄다가 3억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리고선 그 미래에셋 증권 직원한테 이거 차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만 알자. 그리고 거기다 3억 도이치 주식 얼마 사고 우리 기술 얼마 사고 다 주가 조작 종목입니다.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이거잖아. 야. 돈엔 진심이지. 이런 사람이야. 우리 다시 만날 거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맡긴 돈은 계좌를 일임한 돈은 수수료를 떼지만 그렇지. 이렇게 한 돈은 운용한 돈은
자기가 다 내 먹거나 거지. 김범수 조금 주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범수는 얼마나 받았을까 그거. 야, 근데 이용당하고. 보통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 사기꾼들끼리 모여 있을 때 더 사기 친다라는 말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있는 사기 범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예.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요. 똑같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김건희 씨가 그 발산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의 타겟이 명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중용이 아니라 윤석열 씨한테 하는 말이네요. 윤석열 씨한테 끝까지 나를 보호해라. 나는 너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범관계에서 누군가가 뒤집어 써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 상황 안에서 야. 보내는 메시지라고 어. 하는 게 이 사기적인 어. 어떤 행태의 그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네. 김건희의 그 메시지 청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할까요? 그 그러네, 비판하고 맞는 말이네. 비아냥하고 저게 뭔 소리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중한테는 가닿지가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윤석열한테는 충분히 가닿을 수 있는 메시지다. 사람과 전쟁으로 가지 말자. 우리. 애틋하게 할 수 있다. 윤석열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김은지 기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김건희의 이런 금품 착복에 대해서 네. 윤석열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윤석열도 속였을까 설마?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선배님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윤석열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목걸이 받고 별로 이런 거는 별로 그리고 관심도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오로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노는 거 그리고 그냥 자기 검사 스타일대로 막 이렇게 호통치는 거 이재미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그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어제 그거 전에 잠깐 말을 하면은 아까 도이치 그 수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도이치 특검에 김건희 특검에 도이치 분야에서는 그때 수사검사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고검에서 재기 수사할 때 야 우리가 발견했다 미래에셋에서 수백 통의 전화 아니, 그 통화 녹취를 그때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 4년 전 그게 이미 4년 전에 그러니까요. 6개 증권사를 다 압수수색해서 계좌하고 통화 녹취를 다 확보했는데 미래에셋만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가당치도 그러니까 애써 않죠, 못본 솔직히. 척하고. 그리고 예. 이번에 그때 발견 못했던 걸 이번에 딱 발견했다는 거예요. 재기 수사하다 새로 발견해? 네. 처음에는 그 얘기도 안 했었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밝혀냈거든. 그때 압수수색 목록에 미래에셋 통화 녹취 목록도 있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랬더니 그거는 거래 내용만 우리가 그때 받고 거래 내용 말고 다른 그냥 상담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봤다. 확보를 안 했다. 대신증권이랑 다 했거든요. 예. 압수를 했거든요. 왜 미래에셋만 안 했을까? 그러게요. 안 했을 리가 있겠느냐 정말 이거지. 특이하죠. 어쨌든 그 부분은 변명이. 그 부분은 나중에 이실직고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그럼요. 고하든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도 굉장히 중요한 네, 역사적 네. 사실이에요. 네.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말해야 되는 게 그 수사과 특검에 있는 수사검사들의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형사처벌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라도 해야 되는 게 다음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이거든요. 막 똑같이 어떤 권력이 뭐 착하고 어떤 권력은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특정을 봐주라거나 혹은 뭐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한 기표를 남겨놓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맞아요. 징계받지 않았냐.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석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최소 징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